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전력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 전반 증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청명절 휴가 시즌 지나가면서 당시에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터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행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가 맞춰졌는데 지금 중국 증시에서 그러면 새로운 관전 포인트나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4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들이 좀 많이 해소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4월 달은 3월 대비해서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지난 춘절 직전에 고점 대비해서 45% 정도 지금 감소한 상태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대금이 슬슬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완연하게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갈 것 같고요. 실적이 이제 1분기 것들이 4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베이스 요인도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시대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1분기 대비 2분기가 저희가 이제 분기로 본다면 상당히 좀 좋아진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소비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수출이나 생산 좋아졌던 것도 이제 바토를 이어갈 것 같아서 저희는 4월 달에 중국 증시가 어쨌건 이제 쌍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강세장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3월보다는 4월이 훨씬 조건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양회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 기조 자체가 중국에서도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철강 업종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 그리고 그 철강 업종이 얼마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지금 현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철강은 국내도 그렇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대형주 투자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내년 임기가 이제 10년 차에 돌입해서 내년 10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 임기가 이제 끝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어쨌건 어떤 본인이 끌고 가야 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게 2030년에 탄소를 정점을 지나고 2060년에 중립화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초기의 강도는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 제한과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거고 철강업에 대해서 그거를 찍었다고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5% 증가한 철강의 생산을 감소세 전환시키겠다. 저희 예상은 거의 하이싱글, 그러니까 8에서 9%까지도 올해 감소세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가 이제 계절적으로 건설이나 인프라가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공급 감축 측면에서 철강업이 상당히 그 어떤 생산 제한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거나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탄소 중립 테마에도 들어가 있지만 2016, 17년에도 공급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네. 철강업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기업들 위주로 집중도가 올라가고 수익기업들을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국내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 이런 대표 바오산 철강 같은 기업들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철강주들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좀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 상황, 철강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 기조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봤고 어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백주 업종의 주가 회복성이 좀 눈에 띕니다. 연휴 효과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월 달, 3월 달에 백주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언더퍼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회를 좀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들 수급 입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열풍인 중국의 펀드들의 수급 중에서 마오타이를 필두로 한 백주 업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주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언제쯤 바닥을 치냐 되게 중요한데 최근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거래일을 보면은 일단은 투자 심리 바닥을 좀 친 것 같고 가장 큰 측면은 백주에 대해서 일단 수급이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많이 줄였고 그 판가 인상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음식료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백주는 작년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판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올해 남은 기간에 추가적으로도 10에서 한 15% 정도 예상을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마오타이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백주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2분기에 소비 심리나 소비업이 좀 회복되면서 소비재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백주 업종에 굉장히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주 업종의 어떤 회복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 트렌드 분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일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 여행을 가거나 면세점에 갈 때마다 꼭 하나씩은 사온다는 백주, 귀주모태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귀주모태주라는 단어만으로도 군침 도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없어서 못 마시는 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먼저 귀주모태주는 상해 거래소에 한 2천여 개의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그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귀주모태주나 백주의 경우에는 좀 높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이제 선물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추가로 증설해서 또 더 추가 증설을 하자니 최소 6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맞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강력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귀주모태주의 주가가 5년 동안 10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죠. 귀주모태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456조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상해거래소 시가총액 1위인 만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은 4조 8,4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하이트질러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시가총액 2조 5,4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5,3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펩시코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20조 정도, 매출은 20조 1,800억 원 정도 집계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마오타이, 역시 HTS에는 귀주모태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실적 동향들이 어떤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규모 자체가 워낙 다르기도 하고 국내 시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시총 1위라고 한다면 뭔가 되게 어색한 감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마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음식료나 내수업 종목 중엔 거의 삼성전자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줄였다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나온 4분기 실적은 전년비 한 12% 정도 증가를 했고 워낙 고마진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순이익보다는 이제 탑라인의 매출 성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4분기는 한 12% 정도 증가했고 저희 이제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이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한 10.5% 정도 증가로 제시를 해서 시장 기대치가 한 14에서 15 정도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조금은 하회를 했습니다만 가이던스 이상으로 한 10% 이상의 이제 올해 매출 성장이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기본적으로 판가 인상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런 그 주력 브랜드들 중에서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종목 어떤 제품군이나 이제 하위군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상승을 지금 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도 좋아지고 직판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는 것들도 올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2분기에 조금씩 다시 시작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뭐 투자 포인트는 가장 큰 건 역시 판가 인상 측면에서 첫 번째가 가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돋보일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그 제품 믹스하고 직판이나 판매 채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좀 악재들이 올해 좀 해소된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펀드들이 언제쯤 다시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저희는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저희 이 펀드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K자형 회복을 할 걸로 보는데 그 K자에서 좀 올라가는 펀드들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는 종목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측면의 이제 포인트가 세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투자 포인트는 판가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 기업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올해는 저희가 제시하는 게 이제 그 사측에서 제시한 뭐 매출 한 10.5% 정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한 20% 정도 4분기에 나왔는데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역시 한 15에서 20%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향후 5년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매출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추정을 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두 자릿수 정도를 항상 기준으로 보시면서 매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으로 마오타이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종목이니만큼 관심 있게 계속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